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실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피해는 줄이고 또는 최대한 수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본 부동산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률이 결국 서울의 집값 상승을 초래했고 기존의 제도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려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두어 단기 매매 투기 수요도 차단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는 직전 3개월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인 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넓다 보니 실제로 적용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무조건 투기 과열 지구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25개 전 지역과 경기 광명, 과천, 하남, 분당,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시로 총 31곳입니다. 앞으로 이 31곳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곳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건축을 진행 중인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이 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후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분양하기 전인 단지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었던 단지들이었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돈이 문제입니다. 관리 처분인가 이후 분양 이전인 단지 사람들은 이미 이주하고 아파트는 철거하고 공사 중인데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낮아진 분양가만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아파트는 부셔졌고 다른 데로 이주해서 잠시 살고 있는데 갑자기 1억 몇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출 규제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돈은 어쩔 수 없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적다면 추가 분담금도 적어서 감당할 정도겠지만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은 대형 단지들은 추가 분담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런 단지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신축과 막 분양한 단지들은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재건축 단지들은 계획을 멈추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막 분양이나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신축이며 앞으로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축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말고는 아파트 공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급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세대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든지 사업을 멈추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또 하나의 추가 정책은 전매 제한입니다. 민간 택지는 현행 3, 4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서 5에서 10년으로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샀으면 팔지 말고 오래 보유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집을 매도한다면 LH에 우선 매수 권리를 부여하여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집을 가지고 사고팔고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투기 세력을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 외 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고 후분양 제도를 공정률 80% 후분양하도록 개선해서 투자 수요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10월경에 시행될 예정이고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적용 지역을 결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신청일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5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후분양 가능 시점을 공정률 80% 수준인 지상층 골조 공사 완료 이후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모두 2019년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뒤 2019년 10월경에 시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있었습니다. 2007년 실시해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여론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2014년이 되어서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7년 정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도 당장에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의 일반 분양을 노려볼 만합니다. 분양가가 내려가니 당연히 시세 차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이 5에서 10년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도 고려해서 청약을 적극적으로 넣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 규제는 강화와 완화를 늘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